진정으로 독특한 언어인 타밀어의 매혹적인 세계로 뛰어들어 보세요. 활기찬 역사부터 사용자 친화적인 특성, 광범위한 지역에 이르기까지 타밀어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의 보석과도 같은 언어입니다. 우선 타밀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언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5,000년 이상 사용돼 왔으니까요. 타밀어가 정말 가장 오래된 언어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언어인 것은 확실합니다. 타밀어라는 단어 자체는 한 가지 의미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죠. 물론 언어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름다움, 달콤함, 심지어 자연스러움이라는 개념도 내포하고 있어요. 다재다능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에도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타밀어는 인도에서 8,400만 명 이상의 원어민이 사용하는 언어의 대명사와도 같은 언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9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타밀어를 모국어라고 자랑스럽게 불러요. 곧 신성한 일이 벌어질 테니 준비하세요. 인도에는 다름 아닌 타밀 타이신에게 헌정된 사원이 있습니다. 타이는 어머니를 의미하는데 이 시는 타밀어에서 사랑과 양육을 베푸는 부모로 의인화되어 있어요. 이 언어는 또한 고국에 국한된 언어가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날개를 펼친 언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스리랑카에서도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레이시아, 모리셔스에서도 소수 언어로 인정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그 아무것도 아닌 구어체가요? 어디서부터요? 마술처럼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언어학자들은 고대 언어가 어떤 소리를 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날짜나 단서는 없지만 약 10만 년 전에 최초의 음성 언어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자는 약 5,000년 전에야 등장했기 때문에 초기 언어가 어떤 소리를 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공간입니다. 70억 명이 넘는 인구가 7,0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언어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각 국가의 공식 언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교육적,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지배적인 언어를 배우려는 시류에 편승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모든 언어를 지배하는 글로벌 언어가 탄생할지도 모르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웹으로 연결되기 전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작은 국가와 커뮤니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즉,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수십만 개의 언어가 진화했을 거예요. 하지만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작은 부족과 공동체를 이루어 땅을 돌아다니던 초기 인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그룹 내에서 언어는 의사소통의 핵심이자 필수였어요. 언어는 수렵 채집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언어 덕분에 그들은 전문가처럼 사냥을 하고 개체수를 늘리고 멋진 물건을 만들고 높은 고도를 비롯한 온갖 험난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어요. 또한 네안데르탈린 같은 라이벌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네안데르탈린이 더 똑똑하고 강했을 수도 있지만 호모사피엔스처럼 한 곳에 모여 살지는 않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약 4만 년 전 펑! 안녕! 네안데르탈린은 사라졌습니다. 언어가 얼마나 편리한 도구인지 알 수 있어요. 혹은 적어도 그런 이론 중 하나이긴 하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는 모든 주요 땅덩어리를 정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는 언어혁명의 중심지였으며 기원전 3200년경에는 완전히 멋진 언어인 수메르어가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오늘날까지 수메르어는 최고로 오래된 언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예요. 흥미로운 점은 수메르어에는 언어적 형태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언어 놀이터에서 외톨이 아이처럼 말이죠. 수메르인의 글쓰기 능력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설형 문자라고 명명했고 무역 및 정치 정보를 기록하는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사실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이름은 왕이나 권력자의 이름이 아니라 회계사의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서령 문자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마찬가지로 사물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그림 문자의 모음으로 구성됐습니다. 수메르 문화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위치한 여러 도시국가에서 번성했습니다. 최초의 진정한 도시로 알려진 우루크가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 도시들은 결국 반갑지 않은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어 그 결과 기원전 2000년경의 수메르어는 라틴어처럼 고전 언어가 되어 뒷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자, 여기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수메르어가 실제로 가장 오래된 언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집트어는 수메르 문명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일강 유역을 따라 등장했어요. 이 고대 언어 역시 문자 체계의 픽토그램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어, 페르시아어, 라틴어와 같은 주변 언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로마가 점령할 무렵 이집트어는 죽은 언어가 됐고 점차 그리스어로 대체됐어요.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고대 언어 중 하나인 히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언어는 3000년 이상 사용되어 왔고 오랜 시간 동안 비교적 변하지 않은 채로 유지되어 왔어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 중 하나이며 이스라엘 인구의 약 63%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히브리어가 모국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전 세계 인구는 약 610만 명에 달해요. 놀라운 라틴어를 언급하지 않고 이 목록을 마무리할 수는 없죠. 라틴어는 고대 로마 제국의 레이시움이라는 곳에서 시작됐고 거기서 그 이름이 유래했어요. 과거에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고급 언어였죠.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과거의 라틴어는 오늘날 우리가 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달랐다는 점이에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알파벳은 완전히 반항적이었고 심지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도 했어요. 문자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이 더 재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틴 문학은요, 고대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학자들과 책벌레들이 열광하는 분야예요. 고대 문학에 오스카상이 있다면 라틴어가 모든 상을 휩쓸고 있을 거예요. 라틴어 역시 고대의 영향력 있는 언어였습니다. 라틴어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수많은 현대 언어에 영향을 미쳤어요. 많은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그대로 가져왔거나 라틴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더 나아가 라틴어는 로맨스 언어라는 언어군까지 탄생시켰는데요. 사랑 이야기, 초콜릿, 꽃에 관한 건 아니에요. 로맨스 언어는 로마 제국의 그다지 부드럽지 않은 넛지 덕분에 라틴어의 후손입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루마니아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와 같은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라틴어는 오래전에 사라진 언어로 간주돼요. 마치 언어의 타임캡슐처럼 시간이 멈춰버린 언어라고 할 수 있죠. 영어와 같은 살아있는 언어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반면 라틴어는 과거에 갇혀 있어요. 아직 사용되던 시절에는 변화와 변용의 시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언어의 양로원에서 은퇴를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어는 여전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어요. 누군가 영어로 시간을 물어보면 4pm 이라고 답할 때가 있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PM은 기본적으로 정오 이후를 의미하는 포스트 머리디엄의 약자예요. 그리고 AM은요? 정오 이전을 의미하는 엔티 머리디엄이에요.